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스포츠 네트워크 시스템에 대해서 들어가기 전에 수전 회로의 보호를 잠깐 보시고 지금 화면에 보신 것처럼 수전 회로의 보호에서 계통 구성을 전반적으로 살펴를 보고요. 그래서 계통 구성상에 대한 특징과 내용들을 살펴보고 여기에서 이제 그 한 항목인 스포츠 네트워크 시스템을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계통 구성을 먼저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것이 먼저 스포츠 네트워크라든지 루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통 구성을 먼저 여러분들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테이프를 출시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전화를 받아요. 그러니까 무슨 전화를 받냐면은 여러분들이 이 테이프만 보면 기술사를 공부 다 하는 거냐? 뭐 기술사는 이 테이프 보면 다 100% 만족하는 거냐? 그런 그 전화를 많이 받고, 그 다음에 또 기술사 시험을 위해서 이 테이프를 보니까, 좀,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그 강의를 좀 많이 해달라는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지금 제가 이 테이프 처음에 계획되어 있을 때는 IC60364도 한 시간만 여러분들한테 할애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 앞으로 KS가 IC로 가는 거는 그것이 내년이 들어오느냐 내후년이 가느냐 그렇지 거의 완벽하게 가는 거고 거의 앞으로 기술사 시험 문제에 IC에 대한 60364를 비롯해서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 테이프가 만들어질 때는 최소한 여러분들이 3년 최소한 5년 정도까지 이 테이프가 수명이 있도록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의 그 내용만 가지고는 이 테이프 제작을 하게 되면 바로 출시하면서 테이프의 수명이 다하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방향성 있는 강의를 하기 위해서 그 IEEE 쪽에 그 IEC 쪽에 이런 부분에 세계 추세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강의를 여러분들한테 많이 해드리는 거니까 이것이 다 여러분들 그 기술사 시험 문제에 100% 해당이 된다는 사항을 아시고, 이걸 무슨 문제 잡듯이 해가지고, 문제 찍어두듯이 한 문제, 이렇게 하면 근시안적으로 돼가지고 이 테이프의 수명이 짧아서 안 된다 이거죠. 여러분들한테는 정말 이 테이프는 장시간 여러분이 두고 보고, 그리고 시험을 보는 과정에서도 아주 기본적인 부분을 갖다가 집중적으로, 훑어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취지를 이해하시고 이 테이프 제작된다는 자체를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전 회로의 보호도 원래 스포츠 네트워크 시스템을 바로 들어가기보다는 이 전체 수전 설비를 구성을 어떻게 하는지를 먼저 보고 스포츠 네트워크 시스템을 들어가 보는 것이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스포츠 네트워크 시스템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제 한국전력이 민영화되는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갈등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공공매체에서 이렇다 저렇다라는 얘기를 피력하기는 뭐하고요. 일단 방향이 민영화 방향으로 가는 것은 이거는 누구도 의심할 바가 없는 거고 이 형태가 어떻게 가느냐 하는 부분을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민영화라는 자체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수전 설비에서 보면, 수전 회로에서 보면, 민영화라는 자체는 수전 회로에서 보면 이 부분이 고객 중심으로 가지 않는가 이런 식으로 봐요. 그래서 수전 회로에서 보면 이게 고객 중심. 그러니까 한전에서의 그 수전 회로의 계통 구성이 한전에서의 유지 관리하고 관리하기 좋은 중심이 아니고 이 고객이 어떻게 하면 편리하게 받겠느냐 하는 중심으로 가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지금 이 수전 회로가 상당히 다양화된다 이거야. 제가 일본의 84년도, 85년도 이때 치안본부 청사 때문에 제가 방문을 해서 이 스포츠 네트워크 시스템을 집중적으로 도입을 하려고 지금으로부터 벌써 15년 전에 제가
일본을 방문해가지고 그 외무부를 통해 가지고 일본 경시청의 도움을 받아서 그 일본의 주요 그 설비에 대한 그 수전 설비를 제가 직접 지하실에 가서 변연실에 가서 전부 다 파악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고 한번 가졌어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일본을 많이 가서도 많이 업무적으로 가더라도 그 건물의 수전 설비를 보는 거는 그렇게 극히 그게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거의 20여 군데를 그때 조사를 했는데 20여 군데 중에서 한 50%가 스포트 네트워크를 받고 있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스포트 네트워크 시스템이 고압만 받는 것이 아니고 저압 스포트 네트워크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에? 그래서 이렇게 그때 이거를 우리가 좀 도입을 시키려고, 왜냐하면 그때에 지금 경찰청입니다만 경찰청사라든지 뭐 그 정부 주요 기관의 정부기관은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정말 순간정전이 일어나게 되면 엄청난 문제가 야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은 여기서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일단 순간정전이 되면 엄청난 국가적인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걸 스포트 네트워크 시스템을 받아보려고 검토를 하기 위해서 제가 갔었어요. 가서 검토를 해보니까 우리는 지금도 스포트 네트워크 시스템을 지금 어떻게 보면 받지 못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대전청사 쪽에 한 군데지, 그것도 엄격한 의미를 보면 완벽한 스포트 네트워크 시스템이냐라고 물어본다면 그것도 또 좀 약간 캐션이라고요. 그래서 스포트 네트워크 시스템에 대한 형태만을 띄웠지 조금 문제가 있다. 그런 15년 전에 어떻게 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한국전력 측에서는 아마 그럴 겁니다. 이 수전 설비가 간단하면은 관리하기가 좋죠. 관리하기 용이하단 말이에요. 이 수전 설비가, 이 수전 회로가 복잡하면 상당히 관리하기가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미국 시스템 같은 경우는 미국은요 수전 계통 구성을 아니 고객 중심이죠. 고객 중심. 고객 중심으로 가 있어요. 그래서 고객 중심으로 가 있기 때문에 미국 NEC에 보게 되면은 NEC는 어떻게 하냐면은 만약에 한 수용가가 용량이 크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뭐 10MVA가 넘으면은 무조건 1호사로 받아야 되는데 용량이 커가지고 나눠야 되겠다. 그러면 수용가가 원하면 나눠줘요. 나눠줘. 이렇게. 나눠서 MF를 넣어준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쪽 보내는 측 입장이 아니고 한 수용가 측에서 나눠달라고 나눠주고, 뭐 수용가가 여러 업체다. 네? 여러 구성으로 되어 있다. 그럼 구성 요소마다 다 나눠줘요. MF를. 우리나라가 어떻게 있어요? 한 수용가에 하나의 MF 이외에는 안 되게 돼 있죠. 지금 무슨 얘기냐? 만약에 이게 하나의 건물이면은 여기는 아파트, 여기는 오피스, 여기는 상가. 그러면 이게 밑으로 MF가 들어오면 한 건물 MF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나눠주는 걸 못 나눠주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사업주에 다르면 상가 따로 넣어주고, 오피스 따로 넣어주고, 아파트 따로 넣어주고, 이렇게 MF를 따로 넣어준다 이거지, 이렇게. 네? 그러니까 어떻게 편리하겠어요? 아파트는 아파트를 MF 따로 받아가지고 계산하면 되고, 오피스는 오피스대로 하면, 우리나라는 여기서 받아가지고 다 계산을 따로 해줘야 되죠. 네? 지금 이렇게 8가지, 이걸 7가지 정도로 나눠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쭉 나눠준다고요. 응? 그래서 그 부분들을 조금 앞으로는 아마 하나님 민영화되면 이런 그 수전회로의 구성 계통 구성도 상당히 좀 다양화되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내용을 들여다보시면 되겠어요. 이 내용은 기술계산 핸드북 3-163페이지부터 166페이지까지 된 내용을 먼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 수전설비 구성은 수전설비의 주요 기기와 대수용가해 같은 경우에 주회로 계통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별도의 그 방식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수전 방식에 따라서 이제 보호 방식이 달라지는데, 그래서 보호 방식은 이제 수전 보호만 할 거냐, 변압기 보호를 할 거냐, 2차 보호선 할 거냐, 이렇게 나눠지는데, 뭐 변압기 보호 같은 경우도 용량이 아주 큰 규모 같은 경우는 비율 차동 계정기를 쓴다든지 이렇게 쓰지만은 또 용량이 식어지면은 비율 차동 계정기를 안 쓰죠. 그런 것처럼 수전 보호나 변압기 보호나 2차 보호선 보호 방식이 어떻게 보면은 그 용량에 따라서 달라진다고요. 그래서 수전 방식의 분류를 보게 되면은 여기서는 이제 수전 회로와 차단기와 단로기 및 위치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1회선 수전 방식이냐, 2회선 수전 방식이냐, 상용 예비 1회선 수전 방식이냐, 상용 예비 2회선 수전 방식이냐, 병행 2회선 수전 방식이냐, 루프 수전이냐, 스포트 네트워크 시스템이냐, 이렇게 나눠줄 수 있다고요. 그럼 이 6가지의 그 수전 방식이 우리가 그 얘기를 하는데,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험 공부를 하게 되면은 이 간단한 것부터 복잡한 것까지 있잖아요. 그러면 스포트 네트워크 시스템은 한국에서 거의 이 받기가 불가능한 겁니다. 이제 강의를 받아보시면 알지만 한전에서 스포트 네트워크 시스템을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지 못하면은 그 지역에서는 안 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대전 저 정부 제2청사 있는 자리, 거기 건물 옆에다가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지어가지고 스포트 네트워크 시스템을 받는다면 그거는 좀 고려해 볼 수가 있는데, 아직 한전의 일반 변전소가 스포트 네트워크 시스템을 공급하도록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수용가가 받고자 하더라도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그러면 스포트 네트워크 시스템이 우리 한국에서는 지금 현재 한전에서의 체계가 안 돼 있으니까, 예? 저기 공구전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져 있지만은 그 배전설비 쪽에 체계가 안 돼 있으니까 지금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험 문제 나오지 말아야 되는데, 이 부분이 가장 그게 기술적인 문제라고 해가지고 그 시험 문제 나오니까 그런 부분에서 됐어요. 여러분들이 앞에 부분에서 안 나오더라도 그 어느 부분에서 그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면 이거를 파악하면 앞에 부분 거를 다 파악을 한 것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을 출제하는 사람이 이 스포트 네트워크 시스템을 아는 사람이라면 다른 건 전부 다 안다라고 볼 수 있죠. 그 수전회로의 그 구성을 보게 되면은 그 수전회로의 구성은 이제 MOF 단까지 보통 이제 MOF 1차 오는 부분까지를 일단 수전회로로 얘기하고 있고요. 이 MOF서부터 2차 메인 티아를 포함해가지고 2차 CB까지의 구성도의 이 구간을 갖다가 변압기 회로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2차 뒤에 부분을 갖다가 이제 2차 모선 회로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수전 보호 방식은 지금 MOF서부터 1차 CB 방식까지, 여기선 변압기 보호는 변압기를 앞뒤로 해가지고 비율 차동 기계가 있는 경우에 변압기 보호 방식으로, 그래서 2차 모선 방식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과 지금 이 부분은 달리 정의한 게, 여기는 이제 그 보호 릴레이를 어떻게 가져가느냐 하는 보호 방식에 대한 부분을 말하는 거고, 여기서는 어떻게 있어요? 구간별로 어떤 회로를 어느 구간으로 다 치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메인에서부터 MOF까지는 이제 수전 회로로 치고, 2차 CB까지는 이제 변압기 회로로 치고, 그 이하를 2차 모선 회로로 치는데, 2차 모선 회로의 보호 방식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변압기 보호 방식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수전 보호 방식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양쪽으로 다 나눠서 설명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항상 많이 쓰는 1회선 수전 방식부터 상용 예비 1회선 수전 방식, 상용 2회선 수전 방식, 루프 수전, 그리고 병행 2회선 스포트 네트워크 수전 회로를 보겠습니다. 지금 항상 기본적인 거지만 여러분들이 이 강의는 처음에 기술사를 처음 하시는 분들 서부터 아주 지금 기술사 공부를 상당히 오랫동안 하신 분들까지 다 포함을 하는 거죠. 기술사 답안지는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답안지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이 내용들이 전부 다 답안지로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기본적인 거지만 간단하게 살펴보기로 하면 지금 일회선 수전 방식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간이 수전 설비라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보통 500kV 이하의 소규모 공장 수전 설비에 1차 약 바깥의 가공시설로부터 바로 COS를 통해서 들어오든지 이렇게 해서 한 회선만 들어오는 방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 정전이 되거나 이러면 대체해야 될 능력이 없는 거고 바로 그냥 정전이 공장이 쓰는 거죠. 수용가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규모에서 이 방법을 쓴다는 얘기예요. 특히 이제 공장 지역에 소규모 공장 지역들은 대개 공단 지역에서는 이 일회선 수전 방식을 대부분 구사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초기 투자비가 상당히 적고 신뢰도는 떨어집니다만은 공장이 좀 서도 제품상 상당히 큰 문제가 없을 때 이 일회선 수전 방식을 쓰고 여기서 이제 신뢰도를 조금 더 올린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상용 예비 일회선 수전 방식을 구사할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건 뭐가 다르냐면 지금 MOF에서 예비 라인이 하나 더 들어와 있는 거죠, 지금 예비 라인이 하나 더 들어와 있어요. 스탠바이로 들어와 있는데 지금 이게 상용 예비 2회선 수전하고 어떻게 다르냐면 상용 2회선 CB는 이것이 어떻게 있어요. 메인 CB를 양쪽으로 다 분할을 했다고요. 지금 여기 메인 CB가 하나지 않습니까? 그럼 만약에 이것이 브레이크가 생기면은 이건 아웃이에요. 여기 정전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어떻게 있어요. 메인 CB를 두 개로 나눠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차 이 예비 수전 방식과 상용 수전 방식의 MOF 1단까지를 완전히 구분을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요거보다는 약간 더 강화된 것이 상용 예비 2회선 수전 방식이에요. 그러면 상용 예비 1회선 수전 방식은 이건 아웃되고 있다가 이것이 상용에서 아웃되면 이것이 들어가면서 정전을 카바해주는 이런 방식이죠. 그러니까 요것은 좀 일회선 방식에서 조금 보강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건물에서는 대개 이 방법을 쓰기보다는 어차피 2회선이 간다 그러면 상용 예비 2회선도 어떻게 되면 이 라인이 항상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루프 수정이 되는 거니까 들어가 있지 않는 거거든요, 이것이. 아웃되어 서 있는 거라고요. 이거는 평상시에 이것만 들어가고 이것은 안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다음에 들어가는 방식이단 말이에요. 근데 1차 차단기를 하나 더 놔가지고 좀 이렇게 나누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용 예비 1회선 수전보다는 상당히 2회선 수전이 좀 더 보강을 한 스타일로 간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루프 수전은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이 부분이 양쪽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 들어가 있고 이 라인이 하나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쪽 라인이 하나 더 들어간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쪽 라인이 하나 들어가고 이쪽 라인이 항상 살아있어 가지고 두 개가 동시에 항상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방법은 대개 이제 우리 국내에서 상당히 많이 쓰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이렇게 하죠. 한전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한 변전소에서 1번 수용가, 2번 수용가,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요. 어떻게 돼요? 하나를 끊어놓죠. 이쪽 3번 수용가 여기서 여기까지 이쪽 루프로 받는 거예요. 이쪽 루프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3번 수용가까지 가고 여기를 끊어놓는 겁니다. 끊어놓고 어떻게 있어요? 이쪽 수용가는 이쪽 루프에서 이렇게 받죠. 받아놓고 여기서 만약에 폴트가 생기면 여기를 붙여가지고 이쪽으로 넘겨주고 만약에 이쪽이 폴트가 생기면은 이쪽을 붙여가지고 이쪽으로 넘겨주는 이런 방법을 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이 지금 보면 지금 루프 수전 방식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보강을 한다 그러면은 지금 평행 2회선 수전 방식이 들어가는데
예, 이렇게 들어가면 이것도 상당히 이제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거다. 지금 보면 이 A서부터 B, C, D로 이렇게 움직이면서는 이 초기 투자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평행 2회선 수준 방식이 지금 루프 수준하고 어떻게 다르냐면, 보세요. 원칙적으로 여기 MOF가 2단이죠. 두 개가 들어있죠, MOF가. 이 MOF를 하나로 가지고 평행 2회선도 할 수 있어요. 평행 2회선.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여기 수용가가 있다 그래요. 수용가가 있는데, 여기에 변전소가 있어요. 변전소에서 루프로 어차피 가지고 와 봐야, 이렇게 루프로 가지고 오면, 만약에 이 변전소가 깨지면은, 깨지는 거예요. 루프로 오더라도. 평행 2회선으로다가 한 수용가에서 한 변전소에서 오면 이 변전소가 만약에 정전이 되게 되면 이 수용가가 어차피 정전이 되는 수밖에 없죠. 그러면 돈이 많이 들지만 좀 평행 2회선을 하려면 어떻게 있어요? 다른 변전소가 있으면 다른 변전소에서 한 라인을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예? 즉 다시 보면 두 개의 변전소를 양쪽으로 나눠놓고 수용가가 있으면 이쪽 변전소에서 한 라인 끌고 들어오고 저쪽 변전소에서 한 라인 끌고 들어와가지고 이거를 ALTS면 ALTS로 나와가지고 일단 이렇게 2차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만약에 ALTS에서 여기서는 이 변전소가 끊어지면 이쪽으로 넘어가고 이쪽 변전소가 끊어지면 이쪽으로 넘어가는 방법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변전소와 변전소는 또 루프로 또 연결돼 있죠. 변전소는 또 루프로 연결돼 있어요. 153은 154로 누유돼 있다고요. 이게 154로 연결돼 있죠. 그래서 이쪽 라인에서, 그러니까 이쪽 공급 라인에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이쪽 라인에서 넘어가도록. 그러니까 변전소는 변전소대로 루프로 연결돼 있고 또 이 변전소가 한 변전소에서 두 개를 가지고 오면 한 변전소가 깨지면 그건 대책이 없으니까 이렇게 나누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상당히 인입 공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양쪽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인입 공사비가 많이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평행 2회선은 이거를 다른 변전소에서 가지고 올 수도 있고 이렇게 그렇다면 한 변전소에서 이렇게 가지고 올 수도 있지만 일단 MOF를 두 개로 분할해서 이 모선을 양쪽에다 연결했다는 이런 자체의 의미가 있어요. 자, 아마 국내에서는 평행 2회선을 받은 그 부하가 몇 개 안 될 겁니다.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몇 개 안 된다 이거죠.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고 상당히 중요 부하 아니면은 되게 어떤 방식을 쓰냐면 되게 루프 수준 방식을 그냥 대부분 많이 쓰고 있는 거죠. 지금 기본서 같은 데 보면은 이걸 갖다가 비교표를 만들었는데 여러분들은 이 그림을 다 그릴 수 있어야 돼. 시험지에도 다 그릴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이제 스포트 네트워크 시스템을 가서 봐요. 여기서 이제 스포트 네트워크 시스템을 보면 스포트 네트워크 시스템을 일단 3피다 이상 한 개 변전소에서 3개 피다 이상 들어오는 부분을 일단 스포트 네트워크 시스템이라고 한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3개 피다 이상을 그 병렬로 수점 박는 방식을 스포트 네트워크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네트워크 변압기와 네트워크 프로텍터가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이제 구체적으로 다 들여다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 평행 2회선과 루프 수정과 스포트 네트워크를 하는데 우리가 스포트 네트워크를 집중적으로 하는 이유는 스포트 네트워크가 한국에는 지금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 완벽한 스포트 네트워크 프로텍터를 지금 어떻게 돼요? 네트워크 프로텍터를 설치했죠. 지금 대전 제2청사가 설치를 했어요. 설치를 해서 그걸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냥 프로텍터 시스템이라고 스포트 네트워크 시스템이라고 보는데 실제 내용으로 다 들어가다 보면 그 완벽한 스포트 네트워크 시스템에 대해서는 구성 요소가 몇 가지 더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상당히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더라도 일단 국내에서 여러분들이 보고자 하면 저기를 가서 여러분들이 견학을 해보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집중적으로 하는 이유는 이것을 알면 나머지는 다 안다. 그러니까 스포트 네트워크 시스템을 알면은 나머지 구성 요소는 다 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앞으로 강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뒤에 우리가 검토할 것은 이제 수전 회로 방식에서 몇 가지가 그 보호 회로 시스템이 어떻게 가져가느냐는 것들만 몇 가지 보고요. 스포트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사성 수전 회로의 보호를 그 얘기를 지금 하는 부분은 지금 여기서는 무슨 얘기를 하려고 지금 하느냐면 지금 보시면 어떻게 있어요? 그 전력회사로부터 그 수전 회로가 이제 구성이 돼서 들어오면 실제 이쪽 그러니까 여기 이쪽이 부하단이죠. 부하단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이쪽 변전소에서 커버하려고 하는 부분에서의 그 보호 범위는 이 MOF 1차단까지가 주보호, 그러니까 리레이 1이, 이 리레이 1의 주보호 범위는 여기 그 MOF 1차단까지란 말이에요. 요까지. 그러니까 요 리레이 1은 뭐예요? 한전 거죠, 한전. 한전이에요. 그럼 한전의 말단 차단기에서의 리레이 1은 이 리레이 1의 주보호 범위는 이 MOF 1단까지다 이거지. 1차. 그리고 이 수용가에서 리레이 2, 그러니까 수용가의 그 메인 차단기 1단까지는 메인 차단기 1단 그 보호 범위는 이 MOF 전단서부터 나머지 뒤에 다 부분이죠. 이렇게.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한전 쪽 거는 요 지금 그 리레이 2가 담당하는 요 범위 전까지 주 범위를 보험으로 하고 있고, 이제 수용가에서 리레이 맨 앞에 거는 그 MOF 1단서부터 이제 뒤를 쭉 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계층별로 주보호 범위가 있고 또 여기 후보호가 또 있어요. 그러면 요거는 주보호에서 후보호로 가야 돼. 그러니까 또 이거보다 일단 앞으로 내려간 거에서는 돼 있어요. 변압기에서 비율 차동 계정기가 앞에 또 다시 하나가 주보호 범위가 있다. 그러면 이거 변압기의 주보호 범위예요, 이건. 그럼 이것이 어떻게 돼 있어요? 실제 이거 사고 나면 이것도 리레이 끊어지지만 이거 사고 나면 이거 먼저 끊어지고 안 되면 이거 끊어지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거 안 끊어지면 이거 끊어지겠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서로 겹치기를 해가지고 지금 저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대개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리레이가 있으면은 리레이 1이 보호하는 범위가 여기까지다. 그러면 대개 어떻게 되냐면 리레이 2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겹치기를 합니다. 리레이 3.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이 겹치는 부분에서 앞에서 먼저 끊어지고, 그 다음에 안 되면 이게 뒤에 끊어지고, 이 앞에서 먼저 끊어지고, 요거에서 안 되면 이것이 끊어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두 번씩 리레이 보호 범위를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러냐면 되게 이걸 전비 보호라 그러고, 이거를 후위 보호라 그래요. 이걸 후위 보호라 그러고, 이걸 전비 보호라 그래요. 이렇게. 그러면 이 차에서도 여기도 어떻게 돼요? 여기 또 후위 보호가 있고, 여기 전비 보호가 있는 거지. 그래서 대개 이거를 어떻게 돼요? 파워 휴즈로 하고, 이거를 대개 어떻게 돼요? 이 전비 보호를, 이거를 CB라고 한다. 네? 이렇게 얘기했죠. 대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개.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변류기 선정 문제는 제가 VT, 그러니까 PT, CT, ZCT에서 상당히 많이 얘기했어요. 거기에서, 과전류 내강도, 그 다음에 그 3차 건설 문제, 전격 부담 문제, 과전류 강도, 이걸 과전류 아까 내강도로 표현을 했는데, 과전류 강도, 전격 과전류 강도, 이걸 또 정수로 얘기하죠. 과전류 정수. 그래서 포화되는 부분, 배율이 150배, 75배, 300배 때 무슨 문제가 있냐 하는 문제들을 다 설명했어요. 지금까지 여기에 대한 문제를 모르신 분은 다시 어디로 가냐면 앞에 강의를 하시란 말이에요. 가셔가지고
거기에 어떻게 있어요? 제가 VT, CT, ZCT에서 강의를 했죠. 그래서 그 자세하게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을 했어요. 아주 자세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전격 부담 문제, 사용 부담, 3차 건선, 5차 문제, 그 과전류 정수 문제, 이 문제 다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즉, 이 선로는 단락전류가 흐를 수 있다. 그렇죠? 단락전류가 뭐 20배가 흐른다. 그럼 20배가 흘렀을 때, 순간적으로 흘렀을 때, 이것이 어떻게 있어요? 기계적인 강도와 전기적인 강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또, 이걸 배수를 고려해가지고 어떻게 CT 배열을 만들다 보면, 5대5, 뭐 20대5, 이런 식으로다가 20대1,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이 비율이 클수록 이렇게 5대5 이렇게 될수록 어떻게 있어요? 정확도는 커지지만, 이 CT의 소선율이 커지죠. 이게 배열이 클수록 정확도는 떨어져. 2차로다가 나오는 정확도는 떨어지지만 일단 이 소수율은 적어진다 하는 부분들을 앞에서 강의에 다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들여다보고 계전기를 선정하는데 계전기 선정하는 거는 지금 보면 이것이 반환시냐 순시냐 그 다음에 지락보의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뒤에서 이제 그 설명을 한 것이 지금 보시면 대개 이렇게 하고 있죠. 요약해서 설명해보면 단락보호와 지락보호로 이렇게 나눠져서 볼 수 있어요. 그 지락보호에서는 반드시 순시와 한시가 없어. 이거 없다. 이 구분 요소가 없어요. 잘 보셔야 돼요. 단락보호에서만 순시와 한시가 있다. 이것도 잘 생각이 안 나면 앞에 강의를 다시 들여다봐야 돼요. 그 여러분들 제가 아까도 얘기한 대로 이 강의만 들으면 뭐 기술사 100% 다 됩니까? 이 기술사 뭐 100% 60개, 65개 테이프 가지고 다 될 것 같으면은 그렇지만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기본 잡는 데는 확실하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의지에서 강의하는 것이 1년 내내 강의를 하는데 제 코스를 들으려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저한테 강의 들은 것이 1년 반을 다 들어야 되거든요. 1년 반을 들어야 제 강의를 다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1년 6개월을 들어야 제 강의를 다 듣는데 그러면 이제 뭐 최소 12시간이라고 치면은 12시간에 1년 6개월이니까 곱하기 18을 하면은 이것이 216시간 정도 나오잖아요. 네? 그럼 총 1년 6개월에 216시간 정도가 되는데 그 여러분들 테이프 이게 몇 시간이에요? 60개, 65개면 65시간. 앞으로 더 만들어지면은 이제 더 플러스가 되겠지만 앞으로 이제 봐서 어차피 계속 우리가 특성적인 저희 분들은 계속 제가 만들려고 그러는데 65시간인데 65시간 가지고 216시간을 다 커버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한테 묻는 분들 제가 여기서 216시간 강의하는 부분을 갖다가 아주 중간에 기초로 반드시 알아야 되는 부분들만 골라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는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아마 이거 보시고 난 다음에 상당한 여러분들이 시간을 단축시키는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65시간의 의미보다도 상당히 반 이상의 시간을 가져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면은 이걸 다시 어디로 가야 돼요? 앞에 가야죠. 앞에 제가 어떻게 했어요? 한류 전력 휴주 얘기할 때 순시와 한시에 대한 얘기, 지락보호에 대한 얘기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요? 어떻게 했어요? 생각납니까? 다시 한번 해보면 지금 이런 식으로 간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됐어요? 10초야 10초. 이 위로 뭐라 그랬어요? 위로. 이건 과부하 보형이요. 밑으로. 여기 단락 영역이라고 그랬지.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요것이 제로면은 0.01 세크면 요것이 어떻게 있어요? 0.03세크 이하는 못 들어온다 그랬지. 그러면 이건 어떻게 했어요? 여기는 과부하 영역에서는 단락 영역에서는 지금 이거 동작 안 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보통 0.1초 뭐 0.3초 이런 얘기 한다고요.
그러면 0.1초는 여기고 0.3초는 여기가 되는 거예요. 이 정도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그럼 0.03초 이내는 들어갈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런 식으로 나눠놓고 보면은 단락은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지금 과부하에서는, 여기 과부하에서는 순시고 한시고 없어. 그렇죠? 예? 이거 열동형으로 되는 거니까. 예? 단락에서만 이 순시를 끊을 거냐, 어떤 정한시를 끊을 거냐,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되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 단락보호는 순시의 변압기 2차 단락전류의 150%의 순시하고요. 한시는 최대 계약 전력의 150%, 110%라고 했죠. 동작값이. 자, 여기 이거 보실까요? 응? 저게 뭐라 했어요? 변압기다. 그럼 이때 변압기 전격을 여기 했지. 변압기 전격. 전격 전류. 단락 전류는 이 뒤로 왔었죠. 이게 지금 파워 휴즈니까 단락 전류는 이렇게 왔었어요. 그러니까 단락 전류의 크기는 여기야. 자, 이런 단락 전류에 곱하기 150%면 어디입니까? 어디가 있다는 거예요? 이만큼의 전류가 흐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때는 0.01초 이하로다가 엄청나게 짧은 시간에 끊어줘야 되지. 예? 아시겠어요? 이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최대 계약 전력의 150%에서 150%에서 170%. 최대 계약 전력이 여기 아닙니까? 변압기 전격? 예? 여기에 150%나 170%는 1.5배, 1.6배 되면, 요게 조금 더 오면 어떻게 있어요? 예? 좀 한, 이 정도 오는 거 아니에요? 예? 오니까 어떻게 있어요, 이거는? 어떤 시간이 일정한 시간 이하에서는 동작하지 말고 넘어가도 동작해야지. 이하에서 동작하지 말고 이게 넘어가도 동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돼요. 한시지. 한시. 여기 한시. 여기 순시고. 네? 지금 그러니까 그 강의가, 앞에 강의가 굉장히 중요한 강의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지락보호 볼까요? 지락보호는 완전 지락 시 지락 전류의 30%의 동작을 해라. 네? 한시값은, 이 동작값이 그렇고, 뭐 0.1초 이하에서 동작을 해라.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래서 지락보호는 보통 이게 다중접지 방식이냐, 비접지 방식이냐에 따라 다르죠. 그래서 다중접지 방식 같은 경우는 수십 암페어에서 수백 암페어 흐르고, 비접지 방식 같은 경우는 200mA에서 또 뭐 380mA까지 이렇게 흐른단 말이에요. 그 내용을 우리가 지켜봐야 되죠. 그러면 이어서 이제 이게 스포트 네트워크 수전 회로의 보호 협조를 먼저 들여다보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했어요? 지금 앞에 파악한 게 뭐예요? 수전 방식을 전반적으로 다 봤단 말이에요. 봤더니 스포트 네트워크 시스템을 알면은 나머지 건 다 하는 거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스포트 네트워크 시스템을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기술할 수 있으면은 그 앞에 1회선 수전 방식이나 2회선 평행 2회선 수전 방식 같은 경우는 다 여러분들이 다 쓸 수 있고 정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포트 네트워크 시스템을 집중적으로 보는 거다. 이 한국에서 지금 사용하느냐? 한국에서 사용하지 않는다. 지금 어떻게 대전 이청사밖에 받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서울 시내에서 받을 수 있지 않냐? 지금 기존에 변전소가 줄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때문에 그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왜냐면 이걸 왜 집중적으로 강의를 하냐면 이거를 알면은 나머지 것들은 다 알지 않느냐는 그런 전제하에서 이 강의를 하는 거다 이거죠. 그러면 이 강의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저하고 먼저 봐야 될 게 있어요. 요 내용은 지금 보면 기술계산의 핸드북 111페이지 그러니까 3장 178페이지부터 3장 그 183페이지까지의 내용을 제가 집중적으로 발췌해서 설명을 하고 그 뒤에 이제 전송업에 나왔던 얘기를 가지고 지금 잠깐 그 한전 거와 비교해서 보겠는데 우선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바꿔야 될 부분이 있어요. 뭘 바꿔야 되냐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가 돼 있어요. 여기 부하가 있으면은 대개 휴즈를 뒤쪽에다 놓고 파워휴즈를 넣고 그 다음에 차단기를 넣고 연결되죠. 이게 차단기가 되죠. 이게 휴즈가 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휴즈는 후비보호를 준단 말이에요. 이 후비보호를 영향을 주죠. 주고 이 앞에는
이게 전비보호인데 어떻게 있어요? 이걸 전비보호라고. 앞에 선 보호죠. 여기에다가 뭐의 임무를 주죠? 여기에다가 과부 하나, 지락의 임무를 준단 말이에요. 휴주에다는 단락의 임무를 줬죠. 이 부하의 절기는 이렇게 흐르는 거죠. 예? 근데 이 부분을 바꿔줄 필요가 있다 이거야. 바꿔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부하라면 여기가 부하, 위에가 부하고 밑에가 부하고 이렇게 된다고 만약에 치면은 이런 식이에요. 즉, 보시는 것처럼, 이게 한전이란 말이에요, 한전. 여기 부하고, 글자 그대로 한전인데, 그러면 삼선이 들어와 있으면은, 지금 보세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부하를 위해서는 먼저 휴주가 뒤로 가야 되고 차단기가 이 앞으로 가야 되는데, 바뀌었죠? 예? 지금 이게 이렇게 갔고,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걸 만약에 부하로 본다면 여기도 바뀌었네. 이 휴즈가 앞으로 갔고 차단기가 뒤로 왔어. 네. 어떻게 부하가 있는데 휴즈가 뒤로 왔고 차단기가 후위복으로 쓴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거 바뀌었잖아요. 이게 바뀌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 형상이 바뀌어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스포츠 네트워크 시스템의 아주 대표적인 그림의 여러분들이 영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거를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 근데 왜 이렇게 돼 있냐? 왜? 이걸 왜 부하라고 썼냐면 한전에서 이거 원래 부하는 아니죠. 부하는 아닌데 여기 만약에 사고가 나게 되면 한전에서 차단기가 끊어질 겁니다. 끊어져서 이쪽으로 지락줄과 흐르지 않도록 만들어주는데 그럼 여기 선로는 차단이 됐는데 이 2차가 같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 사고 전류가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여기가 부하가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가 부하가 되는 거죠? 여기 1차 사고 났을 때 이게 부하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있어요? 이거 끊어줘야 되거든요. 끊어주는데 이 어떻게 돼 있어요? 휴즈가 끊을 수도 있고 차단기가 끊을 수도 있어. 둘 중에 하나. 이게 먼저 끊을 수도 있고 나중에 끊을 수도 있어요. 이게 먼저 끊을 수도 있고 나중에 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역할 부담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봐봐요. 뭐 차단기가 이렇게 있다. 휴즈가 이렇게 돼 있다. 지근 전류일 때는 휴즈 끊을 필요 없잖아. 지근 전류가 흘렀다. 여기 지락이. 지근 전류가 흘렀으면 이거 끊어지는 게 좋죠. 근데 여기 단락사고가 났어 이렇게. 상당히 큰 사고가 났어. 그럴 때 큰 사고 나면 이게 먼저 끊어져야죠. 그래 이게 먼저 끊어지는 거야 이게.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큰 사고가 나면은 이 휴즈가, 적은 사고가 나면은 차단기가 이렇게 끊어지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는 2차 부하에서는 여기서 사고 없이 쫙 들어간 경우에 스포츠 네트워크 시스템은 그야말로 무정전화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 시스템에서 만약에 사고가 났다. 그러면 어떻게 있어요? 먼저 이 사고 난 부분을 완전히 분리해 줄 필요가 있는데 가장 분리해 주기 좋은 것이 휴즈다 이거죠. 완벽하게 분리하는 것이 오동작이 없이. 그렇기 때문에 이 휴즈를 양단에 설치했어요. 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스포츠 네트워크 시스템은 뭐냐? 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한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라인은 지금 한전 라인이에요. 한전 라인이죠. 그러면 스포츠 네트워크 시스템에 대한 부분은 여기서부터죠. 그러면 이 스포츠 네트워크 시스템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 첫째, 우리가 본 것처럼 무정전 공급이 가능하죠. 가능하고
두 번째, 효율 운전이 가능하고, 전압 변동률이 적다. 전력 손실을 감소할 수 있다. 또 부하 증가에 대처할 수 있고, 기기의 이용률을 극대화할 수 있고, 그리고 2차 변전소를 감소시킬 수 있죠. 근데 그거에 이거에 반해가지고 반대로 상당히 어떻게, 첫째, 초기 투자비가 비싸요. 크다. 그 다음에 이 계기의 신뢰성이 아주 고도의 신뢰성이 필요해. 그래서 보호기기의 신뢰성이 아주 고도로 요구되는 거죠. 지금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 여기 네트워크 프로텍터 같은 경우 지금 우리나라도 그 100% 다 수입을 해야 되는 걸로, 지금 어떻게 되면 국내에서 이 고도의 신뢰성을 여기다가 어떻게 생명줄을 잡고 있기 때문에, 보호기전기가 완벽하게 동작을 안 하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 우리한테 요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전 라인은 지금 어떻게 요구가 되냐? 지금 이제 그러면 수용가에서는 장단점이 이러는데, 한전에서는 이것이 어떤 시스템이 돼야 되냐 이거예요. 첫째, 한전에 이 변압기가 스포트 네트워크 시스템을 공부할 수 있는 변압기가 돼요. 한전의 TR이 그를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된다. 한전의 TR이 스포트 네트워크 시스템을 갖출 수 없는 계통이면 여기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일반 변전소에서 이 스포트 네트워크를 아무리 받고 싶어도 못 받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러니까 어떻게 있어요? 지역이 제한돼. 즉, 이 스포트 네트워크 시스템을 공급할 수 있는 지역이 제한된다. 현재로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로는 대전 제2청사에서 보내는 변전소 내가 지금 스포트 네트워크를 줄 수 있는 대로 제가 알고 있어요. 지금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현재 스포트 네트워크 시스템 프로텍터, 스포트 네트워크의 프로텍터는 이 전량 수입을 해야 돼요. 전량 수입 설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왜냐하면 이게 지금 국내에 이 설치되는 데가 몇 군데 안 되는 데를 위해서 이 제품 개발할 이유가 없죠. 지금, 기술이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네 번째는 뭐 어떤 게 있어요? 이게 이제 공동구를 만약에 한전 공동구를 쓰느냐, 토지개발공사 이 공동구를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 공동구의 사용 부분을 여기는 사용 가능한 부분들을 먼저 점검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안전공사의
현재로는 안전공사의 그 심의를 초기에 들어가야 돼, 초기에. 그러니까 나중에 불 받을 때 들어가지 않는다 이거죠. 수용 신청을 처음에 하는 과정에 준공을 시켜놓고 수용 신청 하기 위해서 안전점검 들어가면서 할 게 아니고 처음부터 들어가야 되는데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이제 제일 먼저 검토할 부분이 이 한전의 제약이 더 크다. 그게 수용가의 제약이 더 큰 게 아니라 한전에서는 수용가에서는 어떻게 있어요? 그러니까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더라도 이 무정전을 공급을 하겠다. 받고 싶다. 이렇게 되면 이 시스템을 시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약이 어디서 오냐면 한전의 그 공급하는 체계가 가능하냐 그렇지 않냐를 봐야 되죠. 그 스포트 네트워크 시스템이 아닌 수전 설비가 우리가 지금 배운 것이 어떻게 있어요? 1회선 수전 2회선 여긴데 예비 2회선이냐 평행 2회선이냐 파이냐 루프냐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것들에 대한 그 장점과 단점은 대별적으로 어떻게 되냐? 여기는 어떻게 있어요? 장점이 하여튼 지금 수용 신청이 가능하다 이거죠. 어디에서나 가능하죠. 수용 신청이 가능해. 그러니까 이거는 한전의 어느 변전소에서나 가능하다 이게 가장 크죠. 그 다음에 어떻게 있어요? 초기 투자비가 이를 저렴하게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공급 신뢰도는 떨어진다 그래서 어떻게 있어요? 요거 파이나 지금 평행 2에서 이 정도로만 해도 지금 상당히 그 공급 신뢰도 문제를 상당히 개선을 시킬 수 있는데 문제는 가장 큰 문제는 이 수용 신청이 가능하다는 거죠. 아까 스포트 네트워크 시스템은 이것은 수용 신청 지역이 제한된다는데 아주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여기서 시험 문제가 나냐? 그래서 시험 문제가 여기서 나오는 거는 이 스포트 네트워크 시스템을 알면은 이 나머지 거는 다 아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걸 물어보기보다는 이걸 물어보게 되면 그 수험생, 이걸 쓰는 수험생은 이거를 다 알기 때문에 이걸 물어보는 거죠. 지금 한국에서 이거를 상당히 많이 쓰니까 이걸 설치하는 게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기까지는 뭐예요? 수용 계통을 쭉 나열하고 정리하고 그 다음에 회선수를 나눠 봤어요. 그래서 이거에 의해서 변전시를 구성을 합니다. 구성을 하는데 수련 설비 스포트 네트워크 시스템은 구성을 안 해. 우리 국내에서는 잘. 근데 왜 이걸 강의 집중적으로 하느냐? 여기서 시험 문제를 많이 내기 때문에. 그 내는 이유는 뭐냐? 이걸 물어보면 나머지 그걸 답하는 사람은 이걸 다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들여다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처음 정리를 해본 겁니다. 그 계통 구성에 대한 정리를 해보고 다음 시간서부터 스포트 네트워크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1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